지금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AI 결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걱정인데 최상목 대행도 지금 보니까 20일에 AI 관련해서 국가 AI 위원회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네. 국가 AI 위원회가 제가 이제는 그 인공지능 기본법도 냈지만 국가 AI 위원회는 우리나라 AI 정책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국가 AI 위원회가. 네. 근데 국가 AI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 위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최상목 최상목입니다. 권한대행입니다. 그 사안 지금 뭐 우리나라 AI 인공지능 관련된 게 예. 왜 이렇게 뒤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 이 춘추 전국 시대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름에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왜 그런지.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 이 불확실성을 빨리 이제 해결을 하고 윤석열 최상목이 아닌 제대로 된 수장이 좀 와서 의욕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은 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우리 산업계 현실 또 반도체 업계 현실이 이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딥시크 충격. 사실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그때 설 연휴 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등장?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뭐 때문에 예. 놀랐냐면은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음. 그래서 왜 화제가 됐는지 뜯어봤을 때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성비 혹은 국내 이제 토종 인력으로 했다.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해냈다. 뭐 젊은이들이 뭐 뚝딱뚝딱 해냈다. 뭐 네.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안 놀랬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기술력은 혹은 미국에 있는 중국 인력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떠받치는 것은 기초과학, 특히 수학하고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상을 다 휩쓸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들어있긴 한데 네. 중국하고 미국이 휩쓰는데 미국 팀을 보면 다 또 중국계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 있는 중국계의 싸움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인데 아주 이제는 과학기술적으로의 투자와 정부 지원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네. 놀랍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에서 제가 잡아내는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부분,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 그건 이제는 인재하고 연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오픈소스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네, 오픈소스화를 했는데, 한다니까. 솔직히 기업에서 오픈소스화를 할 때에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자선사업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푼다기보다는 이게 생태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부터 시작된 클로즈드 이코시스템 쪽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이제 후발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픈 소스화를 해서 그쪽의 생태계를 그쪽의 리더십을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이 전략이네요.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영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바일 OS에서 보여줬던 오픈 소스 진영의 안드로이드와 그다음에 애플 진영의 iOS 이게 이제는 딱 떠오르는 예제인데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그래서 누가 장악하느냐, 누가 선점을 하느냐인데 네. 지금 딥시크가 날렸었던 이 오픈 소스 부분은 꽤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의 상황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GPU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환경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고 그거를 오픈소스화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일단 우리 이제 산업계 전략은 빨리 쫓아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통 또 패스트 팔로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네. 해왔는데 이번에 네. 중국이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하지만 뭐 방법들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이제
극약 처방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네. 극약 처방으로 빨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모으고 그다음에 인재 확보를 해서 범국가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환경을 정부가 투자를 통해서 제공을 하자. 그다음에 민간과 손잡고 어떤 뭐 법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민간에서 들어와서 정말 활활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GPU도 몰아주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우리나라가 데이터 개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인공지능 발달시키려면 데이터 센터만 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서 학습시킬 진짜 고급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까지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DJ 정권 하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깐 노력 투자 범국가적인 그 투자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카라 쿠베당토라는 그런 회사들을 만들어낸 배경인데요. 왜냐하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 국민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 국민이 되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리터러시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인공지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그때 정도에 해당되는 AI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지금 몇 년 정도 뒤처져 버린 부분을 끌어올리는 처방 쪽에 더 가깝고요. 궁극적으로는 인재가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 개혁 또한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만들고 와서 가야 되고 이제 극약 처방으로 빠르게 우리 리소스를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재들을 키우고 머물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R&D 예산을 진짜 대폭 삭감해 놓은 이 정부 모습.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네. R&D 예산 깎으면서 그럼 내년에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R&D 쪽은 만약에 예를 들어 14년 동안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근데 올해는 쉬고 내년에 줄게 되면은 그 14년 연구는 그냥 버리는 꼴이 되고요. 제가 비유를 그래서 꽃나무를 키우는데 뭐 혹은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올해는 물을 안 줄 내년에 줄 때니까 올해는 물 없이 살아 이런 꼴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아주 큰 우리나라 발전에 진짜 큰 저해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윤석열 정권이. 네. 이 파장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알면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자, 이게 R&D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브레이크 한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풀어내고 빨리 복구를 하고 이걸 만회를 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는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과방위에서 그걸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특히 R&D 생태계 우리가 R&D 생태계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타니까 우리나라 왜 노벨 뭐 화학상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리학상 안 나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던데 R&D 생태계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맨 밑에 그 풀에 해당되는 기초 연구가 널찍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윤 정권에서는 이 밑을 계속 잘라버려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돈을 같아요. 이제 그냥 써버리고 낭비하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하겠죠. 같은데 노벨상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지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기초연구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것은 노벨상이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사람 없거든요. 수십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많은 기초 연구에서 자라난 거거든요. 그 토양은 만들 생각도 없으면서 노벨상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습죠. 이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회복력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AI 관련해서 국가의 기술 우리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 부분도 빨리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민주주의 회복력 얘기하면서 이제 외신을 보면 당시에 resilien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비단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그다음에 네. 과학기술 이쪽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복력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새로 이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네. 바로 해야 되는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저희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답답하고 네. 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빠른 정권 교체라고 대답을 그게 그냥 하는 말은 제가 비단 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네. 예. AI 얘기하면서도 빨리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고 예. 정권 교체가 된다.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결국 돌아와서. 네, 맞습니다. 답은. 근데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이걸 새롭게 네. 못 쓰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빠져나간다. 어느 기업이나 예. 어느 특정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그 나라의 현지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네. 위반했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라는 점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한 나와서 점들. 그거는 뭐 딥시크 쪽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다쳤고 아마 그걸 보완하는 걸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요. 당연한 수순이다. 네. 딥시크 이후로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손정희 회장까지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 만나고 하고 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을 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결국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련된 인력들이 네. 우리의 결국엔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결국에는 AI도 AI 생태계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보고 같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는 환경을 아까 말씀드린 AI 고속도로랄지 아니면 어떻게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준다는 것 그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정권 교체다.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입니다. 경제나 아니면은 과학기술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네.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 AI 위원회 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윤석열이었고 지금도 최상목이고 네. 이래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가 답이고 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요. 네. 이번에 이 난리가 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과학기술계 쪽에서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가짜 뉴스랄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맞아요. 통용이 되는 네. 극단적인 컨텐츠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빠지면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작년에 발의했었던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법이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벌어져야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컨텐츠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제대로 된 건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관련된 네. 토론회가 오후에 제 TV EM인 TV에서도 EM인 TV도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하는 토론회이고요. 꽤 유명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네. 그래서 어떤 것이 힘들었고 어떤 것을 더 정책적으로 담았을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컨텐츠가 진짜 풀뿌리부터 아름다운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 진짜 유익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예.
뜻깊은 오늘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서영교 TV도 띄워드렸으니까 이혜민 TV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 네, 예. 여러분 저는 바다의 자를 쓰기 때문에 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혜민 TV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여의를 쓰지 아니하고 아이를 씁니다. 아니고 네. 이혜민.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컨텐츠가 게시물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 평온하님께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더 많이 국회로 진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도 주고 계시고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 잘 봤습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아까 서영교 의원님 핵사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본 가장 큰 네. 많은 수식어는 조곤조곤 영혼 탈곡기. 제가 소리를 잘 못 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조곤조곤이라는 단어를 제일 조곤조곤. 많이 써주셨어요. 영혼 탈곡기. 무섭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네. 얘기를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핵심을 네. 진실을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은 소리를 질러서도 뭐 효과가 볼 수 있지만은 네. 조곤조곤 그래서 조곤조곤 네, 하나하나 네,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듣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거의 정권 교체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중요한 한 고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이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대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봄에는 우리 또 좋은 소식으로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함께 갑시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